안녕하세요.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설레발 유전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아작에 이어 호족의 시대 시기에 상주 지역을 지배했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 박원창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역사를 연구할 때 주로 기록에 의존하여 역사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록에만 의존해서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익산 미륵사에서 발견된 사택 왕후의 존재라던가 이전 시간에 다뤘던 김해오족 김인광 같은 기록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후사벌국왕 박원창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다면 박원창은 누구일까요? 다들 박원창이라는 인물이 생소하실 거예요. 이 인물이 생소한 이유는 정사의 기록에 박원창이라는 인물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박원창은 상주 박씨의 시조로 상주 박씨 족보에 그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박원창은 신라 경명왕의 5번째 아들로 신라 왕경을 태봉과 후백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벌주 지역에 파견된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경명왕 다음으로 왕이 된 경혜왕이 927년 후백제 견훤의 습격으로 피살되자 사벌주 지역을 후사벌국이라 칭하고 나라를 세워 다스리다가 929년 견훤의 침공으로 후사벌국이 멸망하고 박원창도 생을 마감했다라는 기록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했던 사벌국 사벌주는 이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북국 시대의 신라에서는 수도 왕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많이 하여 신라의 중요한 군사력이 사벌주에 많이 치중되어 있던 상태라 신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략적 요충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의 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해서 아작의 실권 장악까지 이런 일련의 일들이 신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며 더 오래전 신라가 진안 연맹체의 사록이던 시절 사벌주는 진안 안에서 사벌국이라 불리는 국가였는데 이 사벌국과 신라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는 없었던 걸로 보여지며 자연스럽게 사벌국이 지배층이 신라 내의 사벌주에서도 지역 유지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사례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신라 첨예의 사금 때 사벌국은 신라로 병합되었고요. 아작의 편에서도 이야기했었죠. 결국 상주는 남북국 시대의 신라에 있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호족의 시대 때도 이 지역이 핫플레이스였던 게 당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왜 후사벌국이라 했을까요? 신라 경명왕에 의해 사벌주로 파견된 박원창이 신라 중앙정부와의 연락이 끊어지자 스스로 후사벌국이라 칭하여 나라를 건국했다는데 보통 후백제 후고구려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면 후당, 후한, 후연 이런 식으로 번창했던 나라들의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앞에 후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라를 건국하곤 합니다. 이에 박원창이 후사벌국으로 나라를 건국하였다면 이전에 사벌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고 그 힘이나 지위 또한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건데 현존하는 사벌국의 기록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라서 후사벌국 이전의 사벌국이 어느 정도의 국가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원창의 후사벌국이 실존했던 나라였다면 그 이전의 사벌국 또한 그 세가 어느 정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박원창이라는 사람의 실존 여부와 후사벌국이라는 나라가 실존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도학 교수님의 진원이라 불러다오라는 저서에 보면 박원창이 신라와 연결이 끊기자 사벌국으로 독립하고 개국한 지 11년 만에 멸망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때 박원창이 후백제에 밀려 피살당하자 왕족인 그의 아들 박욱이 고려로 망명하여 고려의 개국공신이 되었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기록은 상주박씨 족보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이 개국공신이 되었다던 박욱도 고려의 공신으로 기록에 남은 인물인 박욱과는 사용한 한자가 다르고 심지어 개국공신 명단에 있었던 박욱은 경명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밀성대군 박원침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박원침 또한 밀양박씨 족보에서만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주 박씨의 계보에서 족보 말고 정사기록에서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사람은 박욱의 아들 박양유인데 박양유는 경종의 묘정에 배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묘정에 배양되었다는 것은 생전에 경종이 상당히 총애했던 신하였다는 뜻으로 죽을 때도 경종과 같이 모셔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경종은 이제 고려의 6대 왕이죠.
이에 추측하건대 박양유의 후손들인 상주 박씨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후사벌국 같은 전설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후사벌국이 실존했던 나라였고 박원창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당시 후백제와 고려 그리고 신라 이렇게 삼국의 정중앙에 있던 상주의 후사벌국이 군사적 충돌이나 정치적 행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을 최전선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기록이 하나 없다는 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냥 박원창과 후사벌국의 존재가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게 신증 동국 여지승남과 일제감정기 때 발간된 조선 보물 고적 조사 자료 이 기록을 보면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있는 옛 사벌국이 성이 병성산에 있고 이 성의 곁에 있는 언덕에 우뚝하게 솟은 고분이 있어 사벌왕릉이라 전해오고 있다 라고 상주군 읍지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만 위치가 성의 북편 구리쯤 떨어진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제감정기 때 출판된 조선 보물 고적 조사 자료에는 사벌면 화달리 달천부락에 사벌왕릉이라 칭하는 능의 전면에 상석, 망주석, 양마석, 등대석, 비석 등이 있다. 고분의 높이 9척 5촌, 직경 9간이며 사벌왕은 신라 경명왕의 둘째로서 상삼 박씨의 비조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보면 사벌국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곳 사벌국왕의 무덤 위치까지 기록되어 있어 아주 없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존했을지도 모르나 주변 타국에 영향을 줄 만큼 세가 강하지는 않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박원창이 아자개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는데 이는 당시 상주의 지배부족이 아자개였기에 이 같은 추측이 나왔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박원창의 무덤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상주의 전사벌왕릉이라는 무덤이 있는데 이 유적지의 명칭 앞에 전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라는 뜻으로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전 구영왕릉도 같은 예인데 삼청군에 있죠. 같은 예인데 전 구영왕릉은 금관가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영왕의 릉이라고 전해 내려온다 라고 해서 전 구영왕릉이라고 합니다. 전사벌왕릉은 1977년 12월 29일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상산박씨 문중이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채널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